오늘의 첫 순서 좀 약간 힘이 빠질랑 했지만 네, 외치면서 또 시작해보죠. 네, 네. 첫 순서 가보겠습니다. 지식 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뿜뿜. 네, 저희 첫 코너는 자신감 뿜뿜 시간이고요. 방금 전에도 길게 썰을 풀어주신 박사학위 4개에 빛나는 저희 자연스님께 매주 한 주 한 가지씩 호기심이 완전 돋는 주제를 골라서 지식과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주 다양하고 또 흥미로운 주제들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주제일지 주제 공개해 주시죠, 스님. 오늘은 근데 자신감 뿜뿜을 한 번 한 듯한 한 느낌이 느낌인데 나는데 벌써 왠지 또 에너지가 좀 코너를 두 번 하는 왠지 반피 정도 한번 깎이고 한것 하는 같아. 느낌. 빠밤. 자, 오늘 주제는 빠밤. 서울과 설화벌 그리고 불교라고 설화벌.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설화벌? 설화벌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경주, 신라, 네. 신라를 서울, 아니 설화벌, 설화벌. 그다음에 서벌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설화벌이라는 명칭에 서울이 온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설화벌 명칭이 사실 불교랑 관련된다. 사실 설화벌은 왠지 불교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딱 들었을 때 설화벌, 불교, 설화벌. 근데 서울은 불교랑 어떤 아니 관련이 설화벌에서 있을지. 서울이 나온 거예요. 아, 단어가 설화벌에서 그렇게 서울이 파생한 나온 거예요. 거군요. 예,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연결시켜서 막 버무려 보면 네. 서울이 불교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겠죠. 그렇군요. 그럼 서울 설화벌 불교. 네. 오늘 또 말씀을 좀 원래 그 신라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울 때 저도 이제 사학을 전공을 했지만 역사를 배울 때 한국 삼국시대 이런 고대사 배울 때 제일 잘못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고구려는 대단하고 신라는 별 볼 일이 없어.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찌질해진 거야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상무 정신을 강조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끌어올렸던 게 뭐냐면 고구려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사실 너무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고구려의 땅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크지만 그 북쪽 지역 만주 위로 올라가면요 거의 별로 사람 사는 데 아니에요. 좀 사람 사는 데 곳이네. 아니에요. 그냥 술록 있고 유목민들 좀 살고 아니 그런데요. 네. 그래서 예전에 땅 넓이를 가지고 이거 위치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땅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수가 중요한 거고 밀집도. 세수를 얼마나 매길 수 있느냐예요. 그리고 인구수 땅이 넓은데 인구수가 많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거들어 다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를 이길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그렇게 체급별로만 나가면 고구려를 이길 수가 없겠죠. 작은. 그러니까 뭐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만약에 땅 넓이로 하면 러시아가 세계 최강이 되겠죠. 그리고 알래스카 뭐 이런 곳 팔 정도로 하는데 그런데 뭐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고 실제로는 신라가 나라도 더 오래 역사적으로만 보면 역사에 기록된 것만 보면 신라가 더 오래된 나라고 신라는 구석에 있었지만 그 응축된 힘으로 전 백제라고 하는 해양 문화권을 가졌던 그다음에 고구려라고 하는 어떤 유목 문화권을 가졌던 데를 전부 다 제패할 정도면 신라야말로 진정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있다니까요.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나라가 사실은 신라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1000년 동안 수도를 안 바꾸는 거예요. 천년이요. 992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992년. 전 세계에서 1000년 이상 되는 왕조들도 많이 있어요. 프랑스 왕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프랑크 왕조, 그 다음에 일본도 1000년이 훨씬 넘는데요. 그 다음에 뭐 로마도 1000년 동로마까지 하면 거기까지 가면 이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다 합치면 1000년이 넘고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왕조는 사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수천 년 동안 가니까. 네. 그건 주변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 곳에서 한 도시를 그대로 놓고 수도로 정해서 992년을 가는 거는 거의 신라가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로마도 수도를 바꾼다니까요. 로마에서 이스탄불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짧은 게 984년으로 가는 게 교토예요. 일본 교토. 교토요. 네. 교토. 네. 교토도 굉장히 오래 가죠. 그쵸. 교토도 굉장히 오래 가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수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굉장히 특수하지만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수도를 안 바꾸고
간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거고 그게 이제 서라벌, 사로 옛날에는 이제 도시국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라벌, 사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설이 있냐면 어디서 유래했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신라의 수도를 설화벌 말고 사로라고도 불렀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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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 사람들이 금 문화가 있어요. 원래 신라 민족적 기원이 어디냐면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어디냐면 지금 유구르 쪽들이 사는 그쪽 흉노 계열이에요. 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그쪽 흉노의 스키타이족하고도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황금 문화들을 가지고 오는 거고 네. 실제로 한나라 때 한서에 보면 한무제 때 이제 곽거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휴도왕이라고 하는 왕을 잡아요. 휴도가 불교입니다. 휴도가 불교의 음사예요. 네. 휴도, 부도 이런 것들이 다 불교의 음사예요. 그래서 휴도왕, 불교를 믿었다고 저는 그 추정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금인을 가지고 있었대. 금인. 금으로 된 금들은? 사람 형상을 가지고 그걸 숭배하고 있었대. 아, 그걸 이제 신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걸 불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금으로 된 사람 형상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성씨를 김씨라고 졌대. 금씨, 아, 금씨. 그게 금- 우리 김의 시초일 수도 있을. 아니,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건 역사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의 김씨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러면 신라. 서라벌이 어떻게 생겨요? 설화벌, 서벌이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설화벌, 서벌 이런 것들은 한국말이에요. 네. 원래 우리 말이에요. 순우리 벌이라고 하는 건 벌판 그런 데서 아마 도읍을 정했다는 뜻일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신라 그다음에 설화벌이라고 하는 음사들 이렇게 되는 데서 뭐 어떤 주장이 있냐면 불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슈라바스티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사신 데가 슈라바스티인데 그거를 기원정사 있는 슈라바스티 거기서 부처님께서 한 18년에서 한 23년 정도 계셨는데 그것에 대한 음사를 신라벌라 그다음에 신라벌 좀 발음을 신라벌? 잘해야겠네요. 네. 좀 신라볼라. 네. 그런 식으로 음사를 하고 싶은 거 하는 아니에요? 과정에서 신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슈라바스티에서 어머니인 거네요. 그게 음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설화벌하고도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런 설들이 나오는 거예요. 슈라바스티. 그런 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최치원의 비명에도 이게 신라라고 하는 거는 불교의 시라라고 하는 시라가 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개율. 그러니까 시라 비나야. 불교에서 개유. 시라비나. 개율을 할 때 개는 시라 그 다음에 율은 비나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네. 그 시라가 신라가 됐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덕업일신 망나사방. 그러니까 덕을 닦아서 매일매일 새롭고 신라의 국호를 그렇게 정했다고 거기는 또 그렇게 나와요. 덕업일신 거기서 신자 새로운 신자를 쓰고 그 다음에 망나사방 망나한다 모든 것을 망나한다 모든 것을 사방을 다 아우른다. 아우른다. 망나사방이라는 거 사방을 다 아우르겠다 전부 다. 그래서 신라는 계속 커진다. 거기서 신라라는 글자들을 따왔대. 덕업일신 망라 거기서. 사방. 네. 근데 이거는 한자로다가 바뀐 뒤에 말을 맞추는 구조인 거고요. 네. 원래는 설화벌, 서벌, 세벌. 세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보다 더 오래된 얘기인데 세벌은 새로운 벌판, 새로운 벌판. 새로운 네. 시작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좀 더 교양화되고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있냐면 우리식으로 쓰이던 말들이 이제 좀씩 한자어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까지 나오는 어원 이름들이 사실 모든 설들이 다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쯤에서 이제 설화벌에서 서울로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서울이 굉장히 재밌는 게 서울의 유래를 몰라요. 그리고 원래 한자로는 우리 그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뭐 서울대나 한양대나 한성대나 다 똑같은. 중국 사람이 보면 이게 다 똑같은 학교일 수 있다. 네. 아니 그냥 농담 삼아 시기가 얘기할 다른 때, 농담 삼아 얘기할 때 네,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들어봤어요. 네. 네. 다 그런 수도를 거 일컫는 말이니까요. 서울이나 한성이나 한양이나 한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강의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양이라고 하는 거는 북을 의미하는 거고 음이라고 하는 건 남이에요. 그래서 원래 강남 스타일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강남이라는 거는 한 음이에요. 늘 음의 범람하는 곳인가요? 늘
그 수해 피해를 그러니까 피해를 입고 이런 거죠. 음양으로 이렇게 놓으면 위가 네. 양이고 밑에가 음이에요. 밑에 그래서 있어요. 음 쪽에는 무덤을 쓰는 거고 어. 양 쪽에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로 동쪽에는 사람이 살고 해가 뜨는 동쪽에는 사람이 살고 서쪽에는 죽는 무덤 피라미드 네. 쪽은 그래서 전부 나일강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남북으로 가려는 거예요. 강을 남북으로. 그래서 강 위쪽에는 양기가 풍성한 데니까 사람이 사는 거고 이건 밑에는 음기가 풍성하니까 이게 몇 자리 같은 데나 쓰고 이게 사람 잘 안 사는 데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이 원래 땅값이 싸고 그래서 한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양의 사대문 안이 전부 실제로 강 북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거기에 모든 네. 지금 우리가 공장들이 있으니까요. 서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확대된 서울이고 불과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서울이 훨씬 작았어요. 지금보다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사대문 안이 서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대문 안에 서울을 규격하는 성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게 도성이기 때문에 그 성은 서울과 외부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성 밖에도 사람이 살아요. 그걸 갭이라 그래요. 옛날엔 갭이들. 갭이요. 갭이. 그러니까는 아. 그거는 성냥 좀 갭이요? 떨어지는 사람들, 떨어지는 사람들, 서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그 수도 성곽 안에 사는 사람들을 좀 어떻게 보면 낮춰 제대로 보이는 제대로 된 사람들. 저 밑에는 좀 천한 것들. 순 우리말인가요? 갭이가?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거.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등록돼 있고 세금을 내고 그 도시에서 그 규칙을 뭔가 따르는 있어야 사람이고 되니까. 성벽에 사는 아니면 사람들은 그냥 규칙을 안 그렇죠. 따르는 거니까 그 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세금도 삶이 안 내고. 복잡해지니까 차라리 뒤에서 사는 거예요. 좀만 더 들어갔으면 성 안에 살 수 있는데 아까비 아니, 바로 갭이 앞집. 갭이 아까비 갭이 아 할배 개그. 그죠. 할배개그 자 전문. 빨리 넘어갑시다. 할배개그 맞는 것 같아요. 외정 시대 때 개그도 이 정도로 참혹하진 않았어요. 참혹. 개그. 그래서 그런 식의 서울 구조 도성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서울은 굉장히 작았고 강남은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남 쪽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도. 옛날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강남에 살았다가 유명한 사람이 한음밖에 없다니까. 한음 이덕형이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오성과 한음 할 때 한음이 한음. 한강의 남쪽에 살아서 한음이에요. 자기가 살던 곳을 호로 쓴 거예요. 그러면 네, 네, 한강의 이남 네, 한음. 한음. 그 다음에 한강이라고 하는 거는 지명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중국의 은하수 아세요? 하늘에 은하수 있는 거 아세요? 네, 은하수 네. 있죠. 이 은하수. 별자리. 네. 은하수가 남북으로 흘러요. 동서로 흐르는 게 아니고 남북으로 흘러요. 이렇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은하수를 한자로 한이라고 써요. 한나라 한자. 그래서 중국의 물줄기 중에 남북으로 흐르는 물을 한수라고 불러요. 한수. 그거를 우리나라도 그걸 차용해서 이걸 한수라고 쓰는 거예요. 한수. 한강이 그럼 남북으로 흐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한강을 남북으로 흐른다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강, 남한강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주들을 다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흐르는 양쪽으로 이렇게 뭉치는 것들을 남북으로 흐른다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네. 결국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에서 동으로 빠져나간다. 아니 동에서 서에서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북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길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수라고 썼었어요. 조선시대 때. 네, 그걸 나중에 이제 한강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우리도 이제 큰 나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을 쓴 한강이라고 쓰는 거고 그래서 한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위쪽에 한양이 되는 거예요. 한양. 그러니까 한양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한양이라고 했는지. 근데 이해가 문제는 있고. 한양이 왜 서울이냐는 거죠. 거기는 아직 서울과 한양은 너무 발음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그다음에 서울은 한자가 없어요. 그렇죠. 순 우리말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걸 찾는 과정에서 두 가지 설이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설울, 설울? 눈 울타리다. 눈 울타리다. 설울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설화 이야기예요. 설화에 뭐가 나오냐면 이성계가 이제 도읍을 옮길 때 이성계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려의 마지막 임금이 이성계입니다.
조선의 태조 겸 고려의 마지막 임금이에요. 네, 그렇죠. 자꾸 착각해가지고 이성계는 조선의 왕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려의 왕이에요. 그래서 공양왕한테 양의를 공양받고 자기가 고려의 마지막 왕을 했다가 이제 고려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로 이제 당 이름을 바꾸는 거죠. 나라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당대표하고 당 이름을 바꾸듯이 네.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통적으로 고려가 강력한 데서는 좀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 구세력들을 다 혁파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천도를 시켜버리는 거고 천도를 시키고 그때 이제 천도지를 잡을 때 뭐 계룡산, 뭐 신도안이 어떻다는 등 뭐 여러 군데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무학대사였고 무학대사가 이제 왕십리까지 와가지고 잘못 길 들어가지고 더 가가지고 왕십리잖아요. 십리를 더 갔다 그래서 왕십리. 아 진짜요? 아, 몰랐어요. 왜? 처음 들어보는 아니 거예요. 관악산에 또 갔다는 것도 있고 거기 다 안 되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기까지. 그 십리를 더 가고 왕십리를 가니까 거기서 어떤 노인네가 소치면서 이런 무학 같은 놈 길을 똑바로 들어야지 그렇게 계속 가고 있냐 이러면서 좁혀가지고 그래요? 이러면서 가서 십리 빽해가지고 한양에 정했다. 아니 센터를 네. 센터를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추가해드릴 게 지금 사대문이잖아요. 모든 사대문의 그 글씨들이 다 그대로 뭐 동대문 뭐 이렇게 문이 쓰여 있는데 유일하게 남대문에 있는 승례문은 맞아요. 거꾸로 써 있어요. 왜 네, 그런지 맞아요. 아세요? 그건 불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이제 원래 했다고 하는데. 관악산으로 갈 예정이 있었는데 거기 기운이 나쁘니까 이쪽으로 온 건데 혹시나 그쪽에서 기운이 올까봐 그 기운을 젖어내기 위해서 글을 거꾸로 쓰는 거예요. 승례문을. 가로로 쓰고 이제 세로로 쓰고 이제 세로는 수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네. 막 물이 흐르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해서 TMI이지만 외국인으로서 이 정도 정보를 드리면 시청자들은 와 이거 대단하다 할까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무학대사가 무학자초예요. 본명은 자초인데 그 양반이 이렇게 털을 점지를 했는데 한양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불교가 없어질 것 같아요. 유교한테 완전히 눌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도성을 이렇게 쌓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좀 틀어서 쌓으면 불교가 계속 고려처럼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쌓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또 유교적인 지식인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게 정도전이에요. 삼봉정도전. 아, 정도전. 네, 삼봉정도전. 저 삼각산 쪽에서 살아가지고 삼봉이거든요. 가지고 그 정도전이 볼 때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 안쪽으로 쌓아서 유교를 높이고 불교를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무학대사는 바깥쪽으로. 그렇게 해서 둘 다 이제 얘기가 복잡한 거예요. 서로 충돌하고 네. 있는데 이성계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들어주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어떻게 타협을 했냐면 며칠 지나면 눈이 올 거라는 걸 알았대. 눈이 올 거라는 걸 알았대. 자기네들이 이제 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눈이 오면 눈이 쌓이는 걸 담경계로 합시다. 라고 해서 합의를 봤대요. 네. 그렇게 눈이 쌓였는데 정도전 말대로 눈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끝났다라고 하는 게 설울설이에요. 눈 울타리. 네, 눈 울타리에 따라서 울타리가. 이렇게 쌓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라벌에서 서라벌 그러니까 경주가 오랫동안 수도였었기 때문에 네. 수도였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 서라벌이 이제 도시국가니까 그게 곧 국가의 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도여다 보니까 서라벌이라는 말이 대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수도에 대한 대명사. 네. 그래서 서라벌, 서울. 이름을 비슷하게. 서라벌, 서울. 우리도 근데 실제로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멕시코 서울은 어디냐? 네, 그렇게 쓸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써요. 네. 그래서 대명사 같이 쓰다 보니까 한 992년이나 계속 그 명칭을 수도로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게 이전됐다라는 설을 합리적으로 그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신라도 불교, 경주도 불교, 서울도 불교. 불교 색을 띠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냥 명칭 시작부터 자체가. 네. 그 슈라바스티에서 다 온 거예요. 그러네요. 기승전결.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